안녕하세요. 제품 디자인을 위한 일러스트레이터 기초 강좌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터 인터페이스 파트 2와 오늘 그거를 가지고 명암 만들기를 예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위에 있는 메뉴바, 상단 메뉴바와 옵션, 컨트롤 패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구.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기 상단에 있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도구바, 툴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 이것들을 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기에서 A4 가로, 고급 옵션에 들어가셔서 300, 그 다음에 RGB는 CMYK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자, A4가 준비가 됐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요 상단에 있는 거는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면 요 위에를 잡고 끄집어내 주실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일단 요거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삭제를 하느냐면 요 윈도우,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윈도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품 디자인에 맞도록 편집하는 법을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를 새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상단 메뉴를 하다가 이 윈도우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편집을 해볼 수 있도록 한다고 했었어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요 상단에 있는 거, 요게 컨트롤 패널, 여기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영문에는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꺼볼게요. 여기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끄게 되면 상부에 있는 컨트롤 패널이 없어지게 되고요. 자, 이걸 다시 제어를 켜게 되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툴바도 마찬가지로 도구 모음, 이것도 기본으로 하시게 되면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만 여기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을 키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일자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보통 두 줄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 도구 모음은 기본으로만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것들도 한번 해보시는 의미에서 고급 버전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는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자, 요거는 제품 디자인, 산업 디자인에서 꼭 필요로 하는 윈도우들만 꺼내 놓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순서대로 위에 있는 것들을 쭉 가다가 여기 보시면 그라디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에 관련된 건데요. 얘를 한번 켜볼게요.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있고 보통은 얘를 옵션 숨기기를 하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만 나오게 됩니다.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길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 컬러들을, 여기에 있는 컬러들을 세부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블랙, 화이트,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추가,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컬러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밑으로 끌어내리게 되면은 삭제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면 다이아몬드로 그라디언트 슬라이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딱 중간 50대 50으로 흰색이 50, 블랙이 50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왼쪽으로 하게 되면은 블랙의 영역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흰색의 영역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때에 따라서 잘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을 한번 켜볼게요. 옵션을 켜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 선형 그라디언트, 원형, 방사형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자유형 그라디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스트로크라고 하는 그 외곽선에도 그라데이션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옵션을 숨기고 이 정도에 이렇게 위치를 해줍니다. 자, 다음 윈도우는
쭉 가보다가 레이어라는 거는, 자, 여기 레이어가 있고요. 요 레이어라는 거는 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레이어를 추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층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층을 끌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작업을 이 층별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라는 거 기본적으로 꺼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쭉 가다가 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형. 이 변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브젝트를 설정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꺼주시고요. 저도 영어로 쓰다가 한글로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색상은 이렇게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색상은 우리가 CMYK라든가 회색, RGB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직접 컬러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이렇게 옵션 표시해서 이렇게 상단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정렬. 이건 이제 얼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얼라인은 사실 오브젝트를 이렇게 두 개 이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상단에 얼라인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꺼내 놓으셔도 되고 안 꺼내 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마우스를 위로 가는 것보다 옆으로 가는 게 더 손에 좀 익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옆에 같이 넣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렬 부분을 잡고 요 색상 밑에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이 부분이 파란색 선이 생겨요. 요 선이 생겼을 때 딱 마우스를 놔주게 되면, 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색상 밑에 이 정렬 오브젝트를 넣어 주시고, 이것도 옵션을 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도는 이렇게 빼셔서 얘도 요 밑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 투명도는 프리퍼런시라고 그래가지고 오브젝트들의 투명도 값, 투명도를, 자, 얘 투명도를 불투명도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 밑에 있는 얘 컬러는 밝아지면서 밑에 있는 컬러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런 투명도를 조정할 때 써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패스파인더. 요건 좀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요 패스파인더는 이 오브젝트별로, 자, 이렇게 합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컬러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합집합을 시키면 같은 컬러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차집합입니다. 얘네 둘이서 차집합을 누르게 되면 겹쳐있던 부분만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은 말 그대로 겹쳐있는 부분만 남기는 거. 자, 이렇게 남기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여집합이죠. 교차되어 있는 부분 외의 부분만 남기는 거. 자, 요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요거 디바이드라는 기능인데, 자, 요렇게 얘가 이 오브젝트보다 이 오브젝트 위에 올라와 있죠.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 디바이드를 누르게 되면, 자,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는 그룹을 풀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겹쳐 있는 모든 부분이 이렇게 잘라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디바이드 되는 거죠. 한글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나누기네요. 자, 디바이드는 이렇게 오브젝트끼리만 되느냐? 아닙니다. 이따 배우게 될 패스,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 선으로도 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윗부분과 이 밑에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한번 해봅시다. 디바이드. 자, 처음에는 그룹으로 돼 있으면 그룹 풀기를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디바이드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는
보통 우리 그 정렬 밑에다 두시는 게 좋아요. 정렬 밑에다가 두시고, 이거는 이제 제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는 투명도 밑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전체가 다 붙어 있게 되죠. 얘네를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놔주시면은 얘는 이 오른쪽 부분에 윈도우 자리에 가서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은, 자주 쓰는 것들을 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나는 뭐 문자를 자주 쓴다. 이 문자라는 거는 뭐 그 글씨를 쓰는, 여기서 글씨를 입히는 건데, 요거는 그때마다 켜서 쓰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은 뭐 없습니다. 이 획이라는 것도 가끔 쓰긴 하는데, 요 획 두께에 대한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써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넣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획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됐고요. 자, 우리 지난주에 하던 거 이어서 왼쪽에 있는 이 툴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윈도우는 요것들은 이제 예제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정렬을 하고 패스파인더 어떻게 하고 요건 설명드릴 거고요. 먼저, 자, 왼쪽에 도구 툴에 가시면 맨 위에 있는 게 검정 화살표 선택 도구라고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직접 선택 도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는 V와 A가 되겠죠. 자, 이 V 선택 도구라는 건 뭐냐? 선택 도구는 V, 얘를 오브젝트, 우리가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렇게 도형 혹은 선 이런 것들을 다 오브젝트라고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오브젝트. 자, 그래서 이 키를 누르게 되면, 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 오브젝트를 직접 선택을 해서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선택 도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 흰색 화살표는 뭐냐? 이 흰색 화살표는, 자, 우리가 지금 요 상태에서 요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얀 점이 생깁니다. 요게 이제 패스 고정점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선택한 건 요 패스, 요 고정점과 고정점 사이에 있는 요 선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있었던 선만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점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이 없으니까 선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고정점을 선택하고 이렇게 모양을 끌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도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직접 선택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선이라든가 이런 점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선택할 때 쓰이는 거죠. 여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건 핸들, 패스 핸들이라는 건데, 이 고정점을 모양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우리가 라운드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형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직접 선택 도구라는 거는 요런 포인트, 요런 고정점 포인트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따가 패스, 이 펜 툴에 가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거를, 이 오브젝트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패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패스에 있는 요 점들을 포인트, 고정점, 그 다음에 이거를 고정점 핸들, 포인트 핸들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 얘는. 그 다음에 이거 검정 화살표는 그냥 선택, 이동 이런 것들에 관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자동 선택 도구랑 요 올가미 도구는 자주 쓰지 않는 거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펜 툴이 나왔습니다. 요 펜 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펜 툴을 꾹 누르게 되면 펜 도구, 고정점 추가 도구, 고정점 삭제 도구, 고정점 도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 펜 툴은 클릭을 한 후에 다음 점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끝이죠. 그 다음에 이 처음 시작점에서 얘를 클릭하고 손을 떼지 않는 상태에서 쭉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핸들, 아까 우리 봤었던 핸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곡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잡고 드래그, 잡고 드래그. 자, 그 다음에 이 펜 툴은 끝나는 점,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요 커서에 동그란 표시가 하나 생겨요.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요 처음 시작점에 딱 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펜 툴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이루는 패스를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도구가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 요 표시는 모서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요 모서리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모서리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 이동도 가능하고. 자, 여기가 직선이 있죠. 그래서 모서리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자, 이런 식으로 패스를 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편집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에 대한 편집이 가능하고, 자, 요걸 하게 되고. 자, 그래서 펜 툴과 얘는 되게 직접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펜 툴의 단축키는 P, 이렇게 누르면 P가 보이죠. 얘는 A. 그래서, 자, 그 다음은 지금 요 포인트가, 여기 포인트 조절점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add 포인트, 고정점 추가 도구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표시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고정점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고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요게 필요가 없어요. 그럼 고정점 삭제 도구를 가지고 요 포인트를, 여기 마이너스 표시 보이죠? 클릭하면 없어지고, 얘도 클릭하면 없어지고, 클릭하면 없어지고, 클릭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없애는 게 요 고정점 삭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점 도구는 요거를 그 기본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핸들이 없어지죠. 핸들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핸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핸들을 이런 식으로 다시 해서 편집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다시 쭉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 자, 요거를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요 점도 얘랑 좀 비슷한데 얘는 그냥 누르게 되면은 편집 핸들이 없어진다라는 거. 그다음 여기를 꾹 누르는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꾹 누르게 되면 요거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선택 도구 비슷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툴들을 여러분들이 이 패스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두 개가 어떻게 틀리고 어떤 점이 비슷한지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펜 툴에 대한 4가지를 이렇게 해봤고요. 요 옆에 있는 건 곡률 도구인데 요거는 이 곡률 아크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내가 미리 보면서 그 다음 선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펜툴보다는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집이 다 가능합니다. 편집 가능하고요. 자, 근데 이 곡률 도구랑 펜툴이랑 어떤 게 틀리냐면, 펜툴은 직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직선. 자, 직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펜툴은 곡선을 가다가 직선으로 다시 그리고 싶어. 근데 이렇게 곡률이 나와 버리죠. 그럴 때는 요 시작점, 요 다음 시작점을 누르게 되면 직선을 다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곡률, 또 직선 하고 싶으면 여기를 다시 와서 클릭, 직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펜툴과 요 곡률 펜툴, 곡률 도구화라는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문자 도구 텍스트 툴인데요. 얘는 보통 이렇게 치면은 한글판에서는 외산역은 웃지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선택해 주면 요 위에 이 컨트롤 패널에 이 글씨에 대한, 이 텍스트에 대한 뭐 폰트 크기, 투명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폰트를 뭐 원하는 폰트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외산역은 웃지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도 가능한데 보통은 Shift를 누르고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폰트, 기본 폰트 크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요 폰트 크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워드 프로그램에서 쓰는 폰트 크기랑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2폰트 하면은 우리 레포트나 이런 거 쓸 때 10폰트, 12폰트 이렇게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꾹 눌러 주시게 되면 다른 거는 다 패스를 하고 패스상의 문자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세로 문자 도구는 말 그대로 글씨를 세로로 쓴다는 거고요. 뭐 문자 손질 도구, 영역 문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요거는 나중에 인디자인이나 이런 데서 편집하는 툴에서 많이 쓰이는 거라 그런 좋은 툴에 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대신 패스상의 문자 도구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패스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루는 커브라든가 라인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요런 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패스상의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하고 요 패스, 이걸 패스라고 그런다 그랬죠? 여기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 패스의 모양을 따라서 글씨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 선택 도구로 간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게 시작 지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옮기게 되면 시작 지점이 변경이 됩니다. 자, 끝 지점도 마찬가지로 끝 지점도 이렇게 변경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 툴은 지금은 이 패스의 위쪽으로 돼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고 밑에 쪽으로 내려주면 이 패스의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센터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원형에서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서클이 있으면 문자 도구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글씨 폰트가 입혀지게 되고요. 요게 가운데 툴을 잡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센터를 기준으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시작점과 끝점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했을 때는 이 서클의 위쪽으로 글씨들이 있는데 얘를 잡고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 안쪽으로 글씨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잘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폰트는 조절하는 게 여기 있는 문자, 여기 가셔서 폰트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써놓은 글씨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거 말고 여기 문자에 가셔서 글꼴에 가시면 쭉 나와 있어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을 찾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에도 요 텍스트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스타일, 문자, 그래서 여기서도 폰트를 고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자간, 그러니까 자간, 그 다음에 글씨의 넓이, 그 다음에 행간 설정, 이런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이렇게 더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뭐 들여쓰기라든가 바꿔쓰기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 글씨를 텍스트를 여기서 편집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얘도 윈도우에서 꺼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폰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글씨를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글씨가 지금 이렇게 일자로 쭉 파란 선이 되어 있는데 요거 자체는 이거를 편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글씨를 또 입힐 수가 있고요. 그죠?
편집이 가능합니다. 폰트도 바꿀 수가 있고요. 폰트가 왜 안 바뀌어? 폰트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인쇄를 하거나 이 파일을 다른 데로 전달할 때는 이 폰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파일을 받을 때는, 이 AAL 파일을 받을 때는. 그래서 이 폰트를 같이 보내주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은 우클릭 하시고 요 윤곽선 만들기를 해주시게 되면, 폰트를 좀 바꿔볼게요. 윤곽선 만들기를 하면, 지금 이제 편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파란 선이 있다라는 건. 근데 우클릭하고 윤곽선 만들기를 하면 이 파란 선들이 글씨 하나하나로 바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룹 풀기를 해주시면, 자, 얘네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가진 패스를 가진 오브젝트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글씨 그 폰트가 아닌 상태예요. 글씨를 편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윤곽선을 만들어주고 보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를 그대로 인쇄소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곽선 만들기로 마지막에 이거는 작업을 끝내고 진짜 인쇄를 넘어가거나 이럴 때 해주는 거죠.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뭐 직선인데 우리는 요 직선을 쓰는 것보다는 보통 펜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얘를 쓰지는 않고요. 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호를 그릴 수 있는 거. 호라는 거는 보통은 아크라고 그래서 호는 그 반지름이 일정한 그 곡선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곡선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선형 도구는 우리가 이 나선형을 직접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선형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런 걸 쓸 때 글씨를 이런 식으로 입힐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거를 해줄 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사각형 도구.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만드는 툴이고요. 자, 여기 있는 보면 둥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고 그냥 사각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리지 않아요. 자, 그냥 여기를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사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밑면, 높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해볼 명암의 크기는 보통 90mm, 높이는 50mm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사각형을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이 치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치수가 90, 50이라서 되어 있고요. 이 치수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거나 실제 크기에 맞춰서 인쇄를 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이즈가. 그래서 90, 50 이렇게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고요. 지금 그린 방법은 첫 번째, 제가 클릭을 하고 여기서 사이즈를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그냥 사각형을 그린 후에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링크가 돼 있는데, 이 링크가 풀려져 있으면은 먼저 링크를 한 상태에서, 자, 여기 폭을 90으로 해볼게요. 폭 90 하게 되면 얘가 같은 비율로 커졌어요. 높이도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높이도 변경이 되죠. 그죠? 높이도 변경이 같이 돼요. 그래서 이 링크를 보통은 이렇게 풀어주고 쓰실 때도 있고, 같은 비율로 넣을 때는 이 링크를 체크하셔가지고 같은 비율로 커지게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링크를 풀고 폭을 90, 그다음에 높이는 50.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모서리마다 이렇게 무슨 눈 같은 게 이렇게 4개가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눈에 가까이 가면 커서에 뭔가 곡선 같은 머리카락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고 쭉 끄집어 볼게요. 자, 그러면 모서리가
둥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모서리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요 모서리, 요것도 링크 표시가 돼 있죠. 링크 표시. 요걸 모서리를 네 군데를 다 20으로 바꿔라. 아니다. 이건 사이즈였구나. 모서리 어딨니? 여기 있네요. 모서리 20. 지금 여기 링크 돼 있습니다. 엔터. 치게 되면 4개가 다 모서리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요 링크를 풀고 얘만 10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여기만 1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편집이, 모퉁이도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 오.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이 다 가능합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둥근 사각형 도구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 아까 똑같은데 사각형이랑 90, 50 이렇게 해주는데, 모퉁이의 반격, 즉 요 모퉁이의 반지름이 몇으로 해줄까요? 요게 나와요. 그럼 얘를 5로 해볼게요. 자, 그럼 모퉁이가 5mm의 R값을 가지고 있는 명암 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형이고요. 얘는 보통은 우측 하단이나 좌측 상단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는데,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 정원이 그려지게 되고요. 쉬프트를 띄게 되면은 그냥 자유 타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릴 때는 어떤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리고 싶어. 보통 원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럴 때는 Alt를 누르시면 이렇게 커서가 바뀌게 됩니다. 모양이 딱 Alt. 자, 그럼 얘가 센터란 얘기예요. 센터 클릭. 그럼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hift를 눌러주게 되면 정원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Alt를 눌러주시게 되면 센터를 기준으로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각형 도구는 우리가 지금 보통 그리게 되면 육각형이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요 다각형의 면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그럼 삼각형, 4, 사각형, 5, 오각형, 8, 팔각형, 이런 식으로 각형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별 모양 도구는 별을 그리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 요 오각형 별이죠. 얘는 삼각형 별, 삼각형 별을 그리게 되면, 야, 삼각형 별은 이렇게 생겼네요. 사각형 별. 자, 사각형 별은 이렇게 돼 있고, 육각형 별, 칠각형 별, 팔각형 별. 자, 요 50각형 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한 성게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페인트 브러쉬 툴인데, 그냥 요거는 페인트처럼 그리면은 이게 패스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겁니다. 선이 굵기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아까 획이 있었죠. 획. 여기서 두께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브러쉬 툴은 일러스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실습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 자, 우리 여기 있는 별을 하나 그려보고, 자, 여기 있는 거는 채우기 7이라고 되어 있는데 fill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스트로크의 컬러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블랙이니까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 선 부분이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요 7 부분이 위로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7이 위로 올라와 있을 때는 요 속에 있는 컬러를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요 선이 위에 올라와 있을 때는 요거를 이루고 있는 요 스트로크들, 여기 보시나요? 요 부분들, 이런 스트로크 획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컬러를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한 거죠. 자, 얘네 두 개를 바꿀 때에는 보통 X 눌러주게 되면 선이 위로 올라왔다가 X 눌러주게 되면 fill이 올라오게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흰색이랑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디폴트 값
디폴트 값, 즉 초기 값이죠. 요거는 D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hift X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 요 칠하기와 선의 컬러를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경. 요거는 Shift X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아무 컬러를 또 넣고 싶지 않아.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그냥 아무 컬러도 넣고 싶지 않아 할 때는 요거 없음을 눌러주시게 되면 요 부분에 컬러가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 없어졌는지 우리 컬러를 한번 얘가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게. 자, 없죠. 컬러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요건.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컬러가 없는 것가 되길 때는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 스트로크가 컬러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컬러가 들어오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그라데이션은 우리 아까 밑에 이렇게 꺼내놓는다고 그랬었죠. 꺼내놨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을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이 그라데이션에다가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흰색에서 검정색 그라데이션, 요거를 선형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을 했는데 다 그레이야. 왜 그럴까요? 여기 옵션에 가시면 회색 음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RGB나 CMYK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부분의 컬러를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블랙도 지금 딱 클릭을 해서 보면 얘도 그레이 컬러잖아요. 얘도 CMYK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컬러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선형이에요. 선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라데이션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할 때는 G 아니면 요거를 눌러주시고 이 방향을 반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반대. 아니면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대각선. 자, 이렇게 선형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는 거를 선형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옵션으로 가볼게요. 옵션에 가시면, 자, 아까 종류가 세 개였죠. 방사형 그라데이션에 가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컬러를 이렇게 바꾸면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중심은 또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자유형 그라디언트고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 포인트들이 생겨요. 포인트들이 지금은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선으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선으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어디 갔어? 자, 이렇게 되면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컬러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 자꾸 선으로 되어 있네. 포인트. 요걸 선택해주고 컬러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이렇게 선택해주고 컬러를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의 위치는 이렇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움직이고요. 얘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얘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없애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 있죠? 요거 딜리트. 그냥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안 되는구나. 되네. 딜리트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있는 이거 저거 뭐야, 쓰레기통 표시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불투명도. 요거를 불투명도를 낮춰줄 수도 있고요. 불투명도를 50, 얘를 뭐 10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컬러가 있을 때 정렬 렌즈로 보내. 자, 이렇게 얘가 투명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편집을 다시 누르게 되면 이 컬러를 그대로 다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유형 그라디언트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툴이라서 아마 버전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으면 참 편리한 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라디에이션 편집을 하는 방법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늘려주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여기서 컬러를 여기다 추가, 여기다 클릭 해주게 되면 컬러를 이런 식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그 컬러 여기 툴에 대한 거는 끝났는데, 여기 있는 그라데이션이라든가 스포이드, 요건 그냥 I를 눌러 주시면 돼요. 스포이드는 포토샵에서도 많이 쓰였던 거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텐데, 요 I라는 단축키를 주로 써요. 얘를 클릭해서 쓰는 것보다. 자, 요건 거는 블렌드라는 도구인데, 요거는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돋보기 도구는 Z, 그냥 우리 줌 할 때는 Z를 눌러서 줌을 해 주시는데, 자, 얘를 줌할 때는 이렇게 영역을 자꾸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 주시게 되면 얘가 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할 수가 있고요. 그냥 클릭 왼쪽 위로 올리게 되면은 줌 아웃,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하거나 왼쪽으로 하게 되면 줌 아웃이고요. 오른쪽 쪽으로 해주시게 되면 줌이 되겠습니다. 돋보기를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르게 되면 줌 아웃이 되고요. Alt 없이 그냥 클릭 해주시면 내가 클릭한 부분으로 가서 계속 줌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Z 키, 그 다음에 요 손바닥 표시는 스페이스바예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도비 프로그램을 쓰는 거에서는 다 공통적인 부분이라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다라는 거. 줌, 줌 아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따로 있는데 보통 줌은 Z, 그 다음에 얘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포이드는 I. 스포이드를 누르게 되면 요 컬러를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컬러가 있는데 스포이드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 그라데이션이 요거랑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컬러가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그냥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I 눌러준 다음에 얘를 딱 찍게 되면 이 컬러로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명암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하시고 너비가 90, 세로가 50,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이렇게 명암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D를 눌러서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명암에 컬러를 넣고 싶으면은 이 컬러를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명암은 앞뒷장이 있겠죠. 앞뒷장이 있기 때문에 이 명암을 복사를 해 주시는데, 복사를 하는 방법은 Alt를 누르게 되면 요거 선택 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르게 되면 커서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복사. 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게 Alt 키예요. 그래서 얘는 앞장, 얘는 뒷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명암을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로고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유튜브 로고가 있고요. 얘를 컨트롤 C 하셔서 유튜브 로고. 자, 크기 조절하는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크기 조절 바가 얘를 이 선택 도구를 누르게 되면 얘는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 조절 바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줄여 주시면 되고요.
Shift를 항상 누르시고 줄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튜브 로고를 이렇게 적당한 데다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씨, 우리 아까 텍스트 넣어야 되죠. 문자 도구를 가지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폰트는 12 폰트에 어떤 지금 내가 원하는 폰트를 선택을 해 주십니다. 이름 한글 감자 TV. 자, 가끔 이렇게 폰트가 깨질 때가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그럴 때는 얘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자 TV. 그 다음에 밑으로 클릭 Alt 누르고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기 주소 감자시, 감자구, 감자동, 뭐 999-99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거는 보통은 tel 010 999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팩스 010 999 999 333인데 자,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메일 감자 TV 유튜브 .com. 자, 이렇게 써주시고, 자, 지금 폰트가 다 일정하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12포인트로 하고, 얘는 10폰트, 얘는 8폰트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근데 얘네가 지금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맞추려고 하면 얘네들이 잘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일자로 여기를 정렬을 하고 싶어, 일자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얘네를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아까 여기 위에 보면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렬.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가로 왼쪽 정렬이라고 돼 있잖아요. 왼쪽으로 정렬을 하겠다는 거야. 그림도 이렇게 돼 있죠. 얘를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왼쪽에 가서 다 달라붙게 되고요. 얘네를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얘네들이 정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왼쪽 정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 정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가운데 정렬, 얘네들이 지금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라인 기능을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얘네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정렬을 뭔가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눈대중으로 할 수는 없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정렬, 세로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있고요. 얘를 눌러줄게요. 자, 그럼 센터를 기준으로 정렬이 된 거고요. 자, 요 사이의 간격도 일정하게 해주고 싶어. 그거는 여기 보면은 세로, 가로 가운데 정렬, 가로 가운데로 정렬해 준다는 얘기. 같은 간격으로. 얘네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정렬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센터에 맞춰서 되게 되는 거죠.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브젝트를 가지고 정렬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세로 왼쪽으로 정렬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은 블랙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로고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그룹이 돼 있죠. 그룹.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그룹 돼 있는 애들만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이 유튜브는 삭제 해주고 다시 더블 클릭 밑에다가 해주시게 되면 자, 요렇게 로고 얘만 남게 되죠. 얘 사이즈 가운데로 조정해 주시고, 얘도 지금 요거랑 요거랑 센터에 있는지 모르니까 얘도 센터 맞추기. 그러면 이렇게 센터에 딱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명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요 오늘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명함 같은 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 각종 로고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실습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